지금 체육관을 오픈을 한 지 거의 6개월이 됐어요. 이 무아이피찜에서 처음에는 그냥 크게 별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결국 여기도 이제 초등부 정도는 제가 관리를 하고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초등부 한 무리들이 우르르 왔다가 이제 빠져나갔고, 원래 이렇게 쉬는 틈이 잘 없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체육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체육관 코치로 낮에는 간헐적으로 일을 합니다. 거의 하고 싶을 때 나와가지고 시간 있을 때 하는 그런 편이긴 한데, 체육관 저희 지금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영준 오빠가 맡고, 하나는 이제 도한이 오빠가 맡고, 그렇게 관장으로 있는데, 저는 코치로 막 놀이 체육 같은 거 해주고 레크레이션 해주고 그냥 애들 데리고 이렇게 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평생 무술을 하는 팔자가 됐는지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국 드라마나 무협 드라마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사실 처음은 포청천이었어요. 와, 중국 저런 분위기에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포청천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막 중국 드라마가, 그 홍콩 드라마 이런 게 되게 붐이 불었단 말이죠. 그래서 포청천을 시작으로 해서 진짜 분위기에 매료가 됐던 거는 치려보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측천무후, 와 진짜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의천도룡기, 드라마라 나온 의천도룡기가 또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고 진짜 좋아요.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TV에서 아름아름 보다가 중학교 때 완전 뻑이 가게 되는데, 포청천의 전조였던 하가경이 나오는 표협이라는 대만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98년에 표협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완전 뻑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열병을 앓게 됩니다. 학교도 다니기 싫고, 다 때려치고 싶고, 한국에 살기도 싫고, 강호라는 배경에 나가가지고 평생 무술을 하고 살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 거예요. 그렇게 무술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표협이라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맨날 자기 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중국어를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듣기 연습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꿈이 꿈으로만 남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무술을 하고 싶었으나 그때 내가 강호를 나가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술 고수가 된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보니 저희 고등학교에 우슈부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우슈 쿵푸라는 게 제가 봤던 중국 무술 영화 속에 있는 그런 무술인지도 몰랐고, 황비용이 하는 그런 무술을 일반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스승님을 만나게 되고, 관장님께서 동아리 활동한 지 한 달 정도 될 때 한번 너 무술을 해보지 않겠냐, 선수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니 내가 무술을 한다고? 무술 선수가 된다고? 하고 집에 이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5월 26일 날 체육관을 등록을 하고 이제 선수로 등록이 되었던 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이 나요. 그게 제 동생 생일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 친구들 왔네.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형매 안녕. 어디 갔다 왔어? 체육관에 이제 애들이 오면서 촬영이 끝나가지고 지금 여기 옮긴 곳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체육관을 2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곳입니다. 스튜디오 느낌의 체육관을 처음에 오픈을 하자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관원들이 많아져서 완전 체육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애들이 오기 전인데, 여차저차 해서 제가 그게 고등학생 때 갑자기 무술을 하기 시작했고, 무술을 시작을 하면서 중국병이 도져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학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거의 없었어요. 근데 먼저 중국에 유학을 가 있었던, 태극권을 했던 선배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많이 알아봐 줘가지고 딱 20살이 되자마자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무술 인생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태극권이라는 종목을 전공을 했었는데, 저희 최종 목적은 언제나 국가대표가 되는 것. 근데 저희 집안은 한 번도 운동 선수가 나와본 적도 없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꿈이라 가지고 그냥 꿈은 꿈이겠거니 하고 그냥 열심히 훈련을 했었는데, 마침 진짜 운이 좋게도 제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그 해에 모든 대회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지고 훈련을 했었고,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게 국가대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6년에 도하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뤄서
국제대회도 이렇게 나가보고 태릉선수촌에도 들어가보고 태릉선수촌에서 합숙 같은 거를 하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처음으로 해보는 단체 생활. 거기서 이제 다른 종목 선수들도 이렇게 막 다 구경하고 와 이게 국가대표들이랑 같은 공간을 쓰네, 같은 식당에서 밥 먹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그때가 이제 23살.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운동을 해서 사실 너무너무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했으나 이걸로 계속 선수 생활을 해서 미래가 크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자 선수들은 그런 이제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 아직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내가 다른 능력을 좀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고 끝까지 다 해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다른 거를 해봐도 똑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뭐든 못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을 그만두고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과는 상관없는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막 인터넷 쇼핑몰이 거의 초창기 시대였고 그리고 막 해외 쇼핑몰 같은 것도 유행을 하고 그래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저는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었고 소비에 관심이 있거나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용품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물건을 떼와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국내에는 너무 그 풀이 작다 보니까 해외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를 하다가 우슈용품만 할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태권도 용품을 팔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막 태권도 용품도 이제 판매를 했어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런 게 사업이구나 라는 걸 배워가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요 그때는 제 정체성을 또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장사를 해야지 진짜 크게 빵 터질까, 뭘 해야지 돈을 엄청 많이 벌까 생각해서 정말 돈 되는 거 다 가져다 팔았던 것 같아요. 뭐 액세서리, 뭐 의류, 뭐 문구류, 화장품 다 가져다 팔았는데 결국 30대 초반이 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게 가장 알맞겠구나. 다른 거는 유행이 지나가거나 경쟁자가 들어와 버리면은 금방 그 시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의류를 팔았는데 만약에 유행이 지났어, 아니면 도매상이 도산을 했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냥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거기 막 공을 들이는데 홍보 마케팅 할 새도 없이 그냥 유행이 끝나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사업을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차에 북경체대 같이 나왔던 선배가 스칸다라는 격투기 용품을 2006년부터 되게 오랫동안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이 닿아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 그냥 저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이거를 따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가 내 브랜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막 내가 전력을 좀 쏟을 수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나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혼자서 막 개인 사업자에 조금씩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하던 거를 2019년부터는 스칸다에 전부 다 법인으로 통합을 해서 완전 격투기 용품 브랜드로 몰빵을 하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제가 2009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작을 했던 강호의 비파솔이라는 우슈 용품점은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슈 용품 전문점으로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튼 그래서 북경체대 선배들이랑 같이 사업을 합쳐서 다 같이 하자, 으쌰으쌰 이렇게 했는데 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고를 하나 이렇게 크게 칩니다. 경기도 이천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전에 이제 서울에 10년을 살면서 사업을 했던 제 그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시골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다들 이제 힘드셨잖아요.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 저희도 막 다각도로 사업을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변화를 함에 따라서 스칸다에서 점점 하나씩 항목을 추가를 하기 시작했던 게 이런 뭐 설치 제품들, 그리고 체육관 인테리어, 링 제작, 설치, 조립, 커스텀 제품들, 커스텀 샌드백, 그리고 커스텀 글러브, 샌드백 레일 시스템 등등까지 발을 넓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체육관을 2개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뭐랄까, 저희 선배들이 원래 다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 잠시 접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운동을
운동해야 될 때를 어차피 찾아야 되는데 시골이 월세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부담 없이 그냥 스튜디오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뭐 구경도 하고 뭐 직접 만져보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하나를 만들었고, 또 이게 그냥 나쁘지 않아서 두 번째 체육관도 또 이렇게 오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작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가 먼저 다 실험을 해본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선배들도 손을 놨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체육관에 일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굉장히 삶에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가서 그냥 출석부나 정리해주고 이런 일만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뜻밖의 적성을 찾아서 초등부 코치로 그렇게 일한 지가 지금 1년 반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에타이를 제가 선배한테 꽤 오랫동안 배웠어요. 처음에 같이 일을 하기 전에도 선배 체육관에 다녔었고 계속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배운 그 짬바로 초등부 코치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평생 이제 체육관을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체육관 생활이나 가르치는 게 익숙하겠어요. 체육관을 오래 다니면 원래 유단자들이 밑에 애들 막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등부 애들 데리고 막 게임도 하고, 애들 막 운동하기 싫어하잖아요. 게임 시켜가지고 운동을 시키고 뭐 이런 게 체질이 맞아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몇 살 때부터 평생 이렇게 무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사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난 평생 무술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꿈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여기까지 무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말 많이 하니까 여기까지 끝!